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방법. 첫 번째,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소유기간이 긴 주택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거주기간이 긴 주택입니다. 소유기간이 똑같을 때는 거주기간이 긴 주택. 그러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을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어디서 죽었느냐?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요, 양도소득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선순위 상속순위를 아시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거는 흔하지가 않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학습, 지난 시간에 이런 경우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별도 세대입니다. 별도 세대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입니다. 1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자, 제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런 걸 학습하셨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감정평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고 상속세 또 신고 대상이 되면 신고하고 이걸 팔면은 아무래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순위 상속주택을 아시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합니까?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상속인이 A주택도 가지고 있고 B주택도 가지고 있고 C주택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2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분이 상속을 받아야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위 상속주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상속인이 A주택을 10년 보유했습니다. 15년. 그리고 B주택은 10년 보유했습니다. C주택은 8년 보유했습니다.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3개의 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라고 한다면 상속인들은 어떤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느냐? 이 A주택은 장남이 상속받고 을주택은 차남이 상속받고 3주택은 삼남이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다 지금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3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은 A주택 받고 B씨는 차남과 삼남이 가졌는데 1세대 1주택 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요 장남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에 한해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해줍니다. 그러나 차남과 삼남은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1세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남긴 주택 중에서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B주택과 C주택, 차남과 삼남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학습하려고 하느냐?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방법입니다. 상속주택,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방법. 자, 첫 번째는 뭐냐?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중에서 가장 긴 주택, 소유기간.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받은 사람만이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피상속인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만 혜택이 있다. 두 번째는 소유기간이 긴 주택이 똑같이 소유기간이 15년이다. 2개 이상 있다. 2개 이상 있다. 15년씩 보유기간이 똑같은, 그러니까 취득할 때 2개를 사가지고요. 보유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 피상속인이 거주기간이 긴 주택입니다. 거주기간이 긴 주택. 그러니까 똑같이 15년을 보유했는데 아버지가 A주택에서는 10년 거주했고 B주택에서는 5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이 긴 주택한테 그 거주기간이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습니다.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다. 동일하다. 소유기간도 같고 거주기간도 같다. 그럴 때는 어떤 거냐?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어디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느냐? 세 번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거냐?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소유기간이 같아요. 그런데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 그럴 때는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입니다. 소유기간은 같은데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 그럴 때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혜택이 있다. 만약에 기준시가가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의 혜택이 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방법. 첫 번째,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소유기간이 긴 주택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거주기간이 긴 주택입니다. 소유기간이 똑같을 때는 거주기간이 긴 주택. 그러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을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어디서 죽었느냐?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그러나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을 때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그러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을 특례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이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아버지가 2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혜택이 있어요?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한테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한테 혜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러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아닌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은 일반 주택을 팔아도 과세, 상속주택을 팔아도 과세. 상속받은 주택은요, 상속주택 양도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상속주택이 그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